전 김문수 후보를 믿어요. 공약의 진정성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펜 색깔이 오렌지예요. 감옥에서 쓰는 에세이가 대피해 작가들이 다 써줘요. 저도 써줄 수 있어요. 야, 여기 무섭네요. 재밌는데? 위원장님. 저 자리는 뭐야? 이 앞에 의자? 여기 의자 엄청 불편한데 이 앞에 의자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L?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L이 뭡니까? 뭔가 좀 불안해. 내 예전에 뭐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Y가 되지 않을까? Y? 진짜요? Y 방금 괜찮았어요. 역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아, Y를! 어머. 아니, 이 펜 색깔이 오렌지예요. 요번에도 그분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분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야, 무섭다 진짜. 나는 Y가 인줄 알았어. 아, 맞아. 우리 이거 소개부터 해야 되겠다. 노동 왓수다 시즌2 함께하게 된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BS에 계셨고 TBS에 있었고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의 상륙 작전도 이상무 노동이라는 게 내 삶이랑 되게 결부가 돼 있잖아요. 네네. 열심히 또 일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 일지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봅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김동명입니다. 이름 세 글자면 모든 게 다 통한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줄 그분을 또 혹시 모르죠? 안 속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작가 정성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아니 그냥 그러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한강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 탄핵 때 그 작가들 성명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화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쓰는 에세이가 가장 잘 팔리던데 벌써부터 부럽습니다. 감옥에서 에세이를 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대필 작가들이 다 써줘요. 저도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무섭네요. 그 제가 이제 한 분은 찍은 분, 한 분은 대필로 써주겠다는 분. 전 좀 결이 다르죠. 찍은 사람이고 저는 찍힌 사람이잖아요. 나는 Y가 인줄 알았어. 그래도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 탄핵 정국에서 14일 동안 단식도 하시고 정책연대를 한국노총과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재명은 직접 노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을 체험한 사람이죠. 소년공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동과 국민에 대한 자기의 자세가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급속도로 퇴행했습니다. 참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 그 능력과 비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권영국 후보님 좋아하는데. 여기서 기술 들어가나요? 좋죠. 나쁠 거 전혀 없고요. 근데 한국노총은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후보별로 공약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내세운 공약이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4.5일 하겠다. 시의적절한 그리고 오랫동안 노동계가 염원해왔던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그 공약은 훌륭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장률도 제자리 걸음이고 일자리에 관한 공약이 좀 구체화돼서 드러나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건 있어요. 이전 역사를 보면은 당선되고 나면 이제 잘 안 지켜요. 안 지키는 면이 많았죠. 네. 결국은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상대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하고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동의 힘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강한 존재인지 언제든지 그 정권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라든가 갑과 을의 그런 민원인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좀 넘어와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을 이제 약화시킨다는. 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좀 죽었다고 사용주가 감옥 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이게 선언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 자체로 조심할 수 있잖아요. 안전 조치만 다 해놨는데 노동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사업종 처벌 안 받아요.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조건은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 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저 반도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그 노동 시간 보장을 해줘야지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겠냐.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쥐어짜고 이런 게 경쟁력이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구시대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갇혀 있는 거죠. 거죠. 공약의 진정성은 김문수 후보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믿어요. 대통령 반노동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노동. 자기의 반노동 공약도 확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찍어줄 수가 없죠. 자기의 신념이다 이거죠. 근데 또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국민의힘 지지당이거든요. 국민의 그래서 이제 김문수님이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하셨다. 그런 노동운동 하셨다가 이제 그럼 변절사가 궁금합니다. 저도 왜 변절인지 그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하지 마. 재밌는데? 위원장님 이걸로 되신 거예요? 아니. 자 그럼 이제 이준석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가운데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근데 이미 사회에서 어떤 업종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페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금융권에 간 친구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받고 출판계 하면 다 최저 시급 받고 안 그런 척하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미 세상이 그렇지 않나. 근본적으로 최저 기준조차 차별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좀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권영욱 후보에서 눈여겨볼 거 뭐가 있습니까? 뭐 다 좋은 거라서 지지율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지지율이 좀 많이 3%만 나왔으면 좋겠어.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좋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다 좋아. 다 좋은 제도야. 근데 그 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게 항상 이 진보 정치의 항상 딜레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산업이 있지만 모든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복직을 했을 때 자리가 없을까봐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요새도 이렇게 쓰기가 힘든 상황인가 봐요. 저도 육아휴직을 못 쓰고 90일 법정 출산휴가 그것만 쓰고 이제 복직을 했었어요. TBS 나쁜 회사였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3시 반, 4시면은 아이들을 다 데려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해요. 집에 오면 7시야. 야간 반. 8시까지 하는 반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애가 혼자 있어요. 4시부터 이제 8시까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 아이의 짠한 등을 보고서 사실상은 회사를 그만둬요. 상당수 대부분이 많이 그만둬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을 해서 아이를 어쨌든 케어하는 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친구들은 거의 다 똑같은 이유로 안 어떤 이유로 안 낳더라고요. 낳습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막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똑같은 걸 반복할 건데 그런 사회 트렌드를 안 따라갈 자신이 없다. 무엇보다도 돌봄의 질 이런 게 이제 형편없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돌봄 시설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운영해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거 활성화해가지고 이윤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입을 창출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통해서 폭넓게 그
이게 확충이 돼야 되고 우리가 경제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네, 봤을 네. 때 돌봄 영역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 공공성이나 복지 강화해야 된다 하는 정책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서 제 얼굴이에요? 하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만큼의 인건비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술인들도 노동으로 인정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셨네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네네. 적당한 인건비를 못 받는 것 같다. 아, 이 네네.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여가지고 뭔가 보장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런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사실은 노동법에도 배제돼 있고 우리 사회 근데 어마어마한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나 되죠 지금 규모가? 600만 명? 600만 명이 넘어서 광범위하게 보면 넘어서는 걸로. 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노동에 관심 있는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그냥 권리를 보장하겠다 수준의 공약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공약집에도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정책 협약 내용에 맺었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 상권 이런 모든 노동권을 온전하게 향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담겨있는데 그 공약집에는 담겨 있는데 충분히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어요. 예, 의지를 가지실 거고 구체적인 대안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일단 너무 많고 한국노총이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책임감을 갖고 제1노조잖아요. 네? 제1노조. 그건 약간의 차이니까 뭐 언제든 좋아하겠습니다. 조직 노동자들의 그 단체이지만 전체 노동, 특히 그 열악한 노동자들과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사전 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후 이거 이제 투표는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나갑니다. 2일날 나와요. 2일 이일 날 나가면 안 되겠네. 나옵니다. 하나만 하네. 말씀하시려던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후 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듣자고 그랬어! 이거 진짜. 투표를 제대로 행사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나은 노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진짜 윤석열은 찍어주는데 윤석열의 아루는 찍기 싫은 거죠. 진짜 미치겠네. 위원장님마저 안 찍었다고요. 안 찍었어? 진짜 찍은 줄 알았는데.